자, 지난 시간에는 시그마라는 기호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시그마를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시그마의 성질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었습니다. 시그마 성질에서 강조했던 부분,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냥 찢어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실습에도 그냥 앞으로 빼줄 수 있지만, 4번처럼 그냥 시그마 안에 상수 하나 들어있는 경우, 이때 그냥 상수만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상수에 n을 곱해서 그 상수가 n번 더해진 것처럼 취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부분 강조했었고, 그리고 시그마 같은 경우는 합이나 차는 찢어서 1번, 2번처럼 계산할 수 있었지만 곱 같은 경우는 같지 않다라고 중요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 염두에 두고 잘 복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학 용량 기르기는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꼭 풀어보시고요. 오늘 할 거는요,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이랑 그리고 시그마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시그마 뒤에 어떤 형태가 나올 때 그러한 수열들의 합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이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주어져 있는 게 제일 처음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쭉 가서 n까지 더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식을 보고 우리는 시그마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기존에 배웠던 대로면은 an은 n일 때 sn을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한 식을 우리는 이제 시그마를 배웠으니까 시그마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물론 an이 n일 때요. 즉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 말은 어떻게 다시 얘기할 수 있냐면 결국 n번째 한까지의 등차 수열의 합이 되고요. 등차 수열 합 공식 그대로 이용해서 2분의 항의 개수 n에 첫 항 1 더하기 끝항 n이 돼서 정리하면 2분의 n에 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다. 즉 1부터 n까지 자연수의 합은 그냥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해서 그대로 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거는 1부터 n까지 자연수의 제곱의 합을 구해보자고 했어요. 즉 얘를 풀어서 쓰면은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쭉 더해서 n제곱 이렇게 더해지는 형태. 다시 쓰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인데 k가 아니라 k의 제곱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 형태의 식을 구해보는 걸 오늘 할 겁니다. 또 더 나가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까지 보려고 해요. 근데 이 증명 과정이 밑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증명을 달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달달 외울 필요는 없지만 증명을 한 번쯤은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냥 증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알고리즘을 알아놓는 건 좋기 때문에 그냥 이 증명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구나 라는 이해 측면에서 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시간 끝나고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수학적 귀납법 배우고 나면은 조금 더 정확히 그냥 이 식이 주어졌을 때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는 증명법은 수학적 귀납법으로 충분히 해결이 될 거고요.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완결시키는 게 더 깔끔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증명은 흐름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여야 되는 건요. 시그마 K는 조금 얇네요. 좀 더 두꺼운 걸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이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보려고 해요. 여기서 쓰이는 항등식이 있는데요. 항등식은 뭐냐면 K 플러스 1의 세제곱입니다. K 플러스 1의 세제곱은 쭉 풀어서 쓰면은 K 세제곱 플러스 3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 이렇게 전개가 될 거예요.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곱셈 공식 할 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었고
k 값에 관계없이요. 그래서 k 세제곱을 좌변으로 넘기게 되면 k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k 세제곱이 3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식 물론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항등식입니다. 이러한 항등식을 가지고 우리가 위에서 지금 보이고자 하는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쭉 더해서 n제곱까지 더해지는 이 식의 합을 보려고 해요. 이 합을 어떻게 보일 거냐? 자, 일단 k가 1일 때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k가 1일 때 대입해서 살펴보면 항등식은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3 곱하기 1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자, k가 2일 때 규칙성을 찾고 싶으니까 일단 식 자체는 다 계산하진 않고 형태 그대로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3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3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1 그리고 k가 3일 때까지 써보면은 4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은 3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3 더하기 1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은 쭉 더 나아가서 k가 n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n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n의 세제곱이 3 곱하기 n제곱 더하기 3 곱하기 n 더하기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식들을 가지고 내가 뭘 완성시켜야 되냐? 결국 내가 보이고 싶은 거는 1의 제곱부터 n의 제곱까지 다 더한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식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전부 담겨 있고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부터 n의 제곱까지 다 있는데 그러면은 이 식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더해주게 되면 나는 위에서 내가 궁금한 식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더해보면은 좌변에 있는 값들은 소거가 돼서요. 남는 게 n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남을 겁니다. 그리고 우변에 있는 값을 써보면요. 3 곱하기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쭉 더해서 n제곱까지 플러스 3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쭉 더해서 n까지요. 플러스 1을 n번 더한 형태가 나옵니다. 다시 쓰면은 3 곱하기 시그마 곱하기 생략해도 되겠죠. 3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더하기 3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더하기 n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 값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이 값은 우리가 아까 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정리해보면은 3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더하기 2분의 3n의 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플러스 n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식을 정리하면 되겠어요. 일단 좌변 먼저 정리하면요. n세제곱 더하기 3n제곱 더하기 3n 이렇게 남을 거고요. 좀 더 정리하면 n으로 묶어서 묶는 건 이따 해도 될 것 같네요. 일단은 그러면은 우변 정리하면요. 3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더하기 2분의 3n제곱 더하기 2분의 3n 더하기 n이 되니까 2분의 5n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아예 양변에 2를 곱해서 생각을 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양변에 2를 곱하면은 2n 세제곱 더하기 6n제곱 더하기 6n이 6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더하기 3n제곱 더하기 5n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은 6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은 이항시켜서 관찰하면은 2n 세제곱 더하기 3n제곱 더하기 n 이렇게 바뀔 겁니다. 즉 n으로 묶어주면은 2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1 나올 거고요. 인수분해 하면은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따라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은 6분의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다시 돌아가 보면은 교과서에는 이렇게 쭉 정리를 했을 때 정리한 식들을 전부 더하면은 이 형태로 바뀌고요. 식을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아까 위에서 관찰하기로 했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 같은 경우는요. 정리하게 되면은 어떤 값이 나오냐? 2분의 n의 n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이 식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항등식은 이 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항등식은요. k 플러스 1의 4제곱 마이너스 k 4제곱이 4k 세제곱 더하기 6k 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1 이 값과 같다라는 식을 이용해서 증명이 가능합니다. 이 증명은 방금 했던 과정이랑 똑같고요. 똑같은데 우리는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와 k 제곱을 알고 있으니 방금 했던 방식에서 이 값들의 합도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을 거고 이 값들의 합도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양변 정리하면은 위의 식이 나올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항등식 이걸 이용하면 성립함을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갈 거는 일단 이 식을 먼저 시그마로 정리하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 나오고요. 정리하면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은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기본적으로 외워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외워야 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니까요.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 세 번째 같은 경우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사실 시그마를 이제 배우고 난 이후에 시그마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저 두 식에 대한 값을 모른다 라고 하면은 문제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선 반드시 외워둬야겠습니다. 외워둬야 되는데 지금 증명은 가볍게 보면서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증명해 보면은 조금 더 이 공식 자체가 오래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그래서 외워두는 걸 상당히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요. 외우는 방식이야 뭐 각 개인차가 있겠지만 일단 무언가를 외운다 할 때 수학에서는 막 단어 외우듯이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계속 그와 관련된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에 익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열 그리고 이쪽 수열의 합과 관련된 문제를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여러분들 몸에 자연스럽게 이 공식이 체화될 겁니다. 그런 부분은 반드시 숙지하고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게 해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하게 강조해야 될 포인트들을 몇 개 짚고 넘어갈게요. 강조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방금 봤듯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이 값은 등차 수열이랬습니다. 그래서 2분의 항의 개수 n개의 첫 항 플러스 끝항 해서 2분의 n은 n 플러스 1 나왔었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방금 보였었는데요. 분모는 6분의였고요. n의 n 플러스 1에 n의 2배 한 거에 플러스 1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같은 방식으로 쓰면은 3분의 n의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뭐 선택의 자유입니다. 상관은 없어요. 계산은 앞에 식이 더 편합니다. 통상. 그리고 마지막 봤던 거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 전체의 제곱이더라 라고 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해줄 말이 있어요.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K의 범위예요. 항상 공통적으로 이 공식이 성립하는 건 K의 범위가 1부터 n까지입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시그마 K는 2부터 N까지 K의 합을 구하라 했는데 그냥 내가 외웠던 공식이네 하고 쓰면은 당연히 안 맞을 겁니다. 이게 성립하려면은 외웠던 공식에서 1을 빼줘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K의 범위 항상 1에서 시작할 때 그리고 N에서 끝날 때 방금 봤던 세 가지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유의하시고요. 이렇게 유의하는데 선생님 그러면은 시작이 1이 아니거나 끝이 n이 아니면은 공식은 아예 못 쓰나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공식은 사용할 수 있어요. 단 사용하는 방법의 차이가 조금 있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냐?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1부터 n 플러스 3까지 더하겠대요. 근데 이렇게 줬습니다. 아니면은 k 제곱으로 줬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냥 k로 주면은 등차 수열 합이랑 똑같아서 k 제곱의 합을 구하는데 근데 1부터 n 플러스 3까지 위의 범위가 바뀌었어요. 이럴 때는 위에 있던 공식에서 n 대신에 n 플러스 3을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어떻게 나오냐? 6분의 n 대신에 n 플러스 3, n 대신에 n 플러스 3, n 대신에 n 플러스 3 이렇게 넣어주면은 6분의 n 플러스 3에 n 플러스 4에 2n 플러스 7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주면 돼요. 그래서 K의 범위를 잘 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럼 위가 변할 때는 n 대신에 대입해주면 되는데 밑이 변하면 안 되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밑이 변해도 상관이 없어요. 대신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조절을 해줘야겠죠. 예를 들어 시그마 K는 3부터 N까지 K 세제곱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 무턱대고 나 외웠던 공식인데 하고 2분의 n의 n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입니다 라고 풀어버리면 당연히 안 될 거예요. 당연히 안 되고요. 이땐 어떻게 해야 되냐? 첫 항부터 다 더한 다음에 더해놓고 여기서 시그마 k는 1부터 2까지 k 세제곱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할 때도요. A4, A5, A6, A7 이렇게 더할래요 라고 하면은 S7에서 S3을 빼서 계산했었습니다. 이 S7은 결국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AK였고요. S3 같은 경우는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AK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빼준다는 이 개념을 그대로 끌고 와서 이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K의 범위가 다르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공식을 활용할 순 있어요. 공식이 아예 무용지물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활용 방법도 잘 익혀두길 바래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일단은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들에 대해서는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밑에 있는 문제 적용해 보면은 이거는 곧바로 적용할 수 있겠어요. 조금 더 친절하게 10까지 써보면은 K는 1부터 11까지 K 시그마 K는 1부터 11까지 K제곱 시그마 K는 1부터 11까지 K 세제곱이 될 거고 그대로 대입하면은 2분의 11 곱하기 12 6분의 11 곱하기 12 곱하기 2배의 1 더한 거 그리고 2분의 11 곱하기 12의 전체 제곱 이렇게 바로 식은 계산해주면 될 겁니다. 얘는 22 곱하기 23일 거고요. 약분돼서 얘는 11 곱하기 6, 66 될 거고요. 이 값은 66의 제곱일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해주면 되는데 항상 이러한 문제들만 나오냐 이렇게 단편적인 문제들만 나오냐 그런 건 아닙니다. 예제 2번 보면요. 직접 시그마로 표현해보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인데 K의 K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 풀이에서 보이는 것처럼 먼저 안에 거 내가 아는 형태로 바꿔주고 시그마 성질 이용해서 덧셈 찢었습니다. 그 다음 방금 봤던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공식 그대로 사용했고요. 여기는 성질 사용했고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전개된 식을 보고 시그마로 바꿔서 정리할 수 있냐? 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시그마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시그마를 분해할 수 있냐? 두 번째. 그리고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의 공식을 알고 있느냐? 세 번째. 나머지는 계산에 대한 능력이니까 연습하면 충분히 실수도 줄이고 실력도 늘 겁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쭉쭉 풀어나가다 보면 문제들이 잘 풀릴 거예요. 근데 그러다 당황스러운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분수꼴의 형태가 나올 수 있고요. 문제 8번 보면은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분수꼴인데 거기에 심지어 무리식 형태까지 들어있는 식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형태들도 우리가 다뤄야만 해요. 그래서 크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크게 유형을 나누면은 시그마 K의 범위가 들어있을 거고요.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쓸게요. K의 범위 일단 생략하고 그냥 K는 이라고 써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식들이 나오냐면 이 안에 등차 수열이 들어갈 수 있고요. 즉 n에 관한 1차식이겠죠. 그리고 등비 수열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근데 이 두 개는 우리가 따로 다루지 않아도 됩니다. 앞에서 다뤘으니까 등차 혹은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렵지 않아요. 단지 시그마라는 표현을 잘 쓸 수 있느냐, 시그마라는 표현을 알고 있느냐 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닐 때예요. 방금 봤던 K제곱, 시그마, K세제곱 이런 경우요. 이 경우는 공식을 알고 있어야겠죠. 공식에 대한 증명을 매번 할 수는 없으니 좀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문제를 풀면서 연습해서 공식을 익혀놓도록 하자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이에 대한 활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활용은 아까 예제에서 봤듯이 시그마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이렇게 해도 되겠죠. 시그마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2 그러면은 시그마 K제곱 더하기 3배의 시그마 K 더하기 시그마 2 이 값도 공식을 알아야 나올 겁니다. 이렇게 공식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다루게 될 거는 시그마 뒤에 들어가는 게 분수식 형태다. 혹은 시그마 뒤에 들어가는 게 무리식 형태다. 이럴 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럴 때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우선 시그마 뒤에 분수식이 들어갈 때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통상 이렇게 나올 겁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K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가 이거는 1회고사 때 1회고사 준비할 때 과제 문제에서도 부분분수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부분분수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은 AB분의 1은요 B-A분의 1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분분수를 이용해서 가르면 되겠습니다. 즉, 이 값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 쭉 전개해보면은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쭉 더해서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계산하면은 소거 돼서 남는 게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남더라. 즉 n 플러스 1분의 n 남더라. 근데 이 부분 상당히 자주 나오는 얘기니 이 부분도 꼭 주의해서 보도록 하고 이러한
분수식 형태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부분분수입니다. 부분분수로 갈라서 시그마를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 조금 어려워하던 부분분수 3개가 겹쳐 있을 때도 생각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할 수는 있어요. 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b분의 1 곱하기 ac분의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b분의 1에 곱하기 c-a분의 1,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 아니라 c분의 1이죠. c분의 1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c-a분의 1 곱하기 ab분의 1 마이너스 bc분의 1 이 부분분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나올 겁니다. 이러한 두 부분 잘 체크해 놓고 분수식 형태 나오면은 부분분수로 바꿔서 그러니까 항들을 분리해서 그래서 소거를 이용해 규칙성을 찾은 다음 시그마를 없앤다, 시그마를 처리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무리식 형태의 분수식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까 문제에서도 봤었는데 무리식 형태의 분수식이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k 플러스 어떤 값 플러스 루트 k 분의 1 이렇게 나왔다 라고 하면은 나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면요. 이 문제의 방법은 유리화하고요. 유리화하게 되면은 여기 곱해야 되는 게 루트 마이너스 루트일 거예요. 그러면은 루트 마이너스 루트 이런 꼴이 남게 될 거고요. 이 꼴로 아이고 글씨가 좀 얇아졌네요. 이러한 꼴로 변형해서 속어 생각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 일단 풀이 과정을 쭉 살펴보면은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k 플러스 알파 플러스 루트 k에 루트 k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루트 k 이렇게 나올 겁니다. 분의 루트 k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루트 k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은 분모는 계산해주면 k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k가 되기 때문에 알파분의 1 앞으로 나올 거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루트 k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시그마를 쭉 전개해주면은 알파분의 1에 1 대입한 루트 1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루트 1 그리고 k에 2 들어가면은 루트 2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루트 2 그리고 쭉 더해주면은 루트 n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알파라는 값은 특정 짓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어 이 알파 자리에 3이 들어갔었다. 3이라고 하면은 조금 규칙성이 길게 보이겠네요. 2라고 들어갔었다. 예를 들어서 2였다 라고 한다면 2분의 1에 루트 3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4 더하기 쭉 더해서 루트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워지는 걸 살펴보면요. 루트 3 사라지고요. 루트 4 사라질 거고요. 그 뒤에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5 나올 거니까 사라질 거고요. 그러면은 앞에는 이렇게 남고요. 뒤에 루트 8 마이너스 루트 6 하면서 또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규칙 쭉 따라가다 보면은 루트 n도 나중에 사라질 거고요. 남는 게 2분의 1에 루트 n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알파의 값이 어떤 정수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물론 소거되는 규칙은 다를 거예요. 그 규칙만 잘 찾아주고 소거시키면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외의 시그마에 대한 공식들도 뭐 공식화 시켜 놓을 수는 있는데 굳이 공식화 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컨대 공식화를 하나 해보자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k 플러스 1 아까 예제로 나왔던 거예요. 이거 3분의 n의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2입니다. 근데 아까 교과서에서 봤듯이 교과서 예제에서 봤듯이 그냥 계산을 해줘도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공식화하면은 여러분들이 외울 게 너무 많아서 머리가 터질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공식 k일 때 k제곱, k세제곱 그렇게 단계별로 알고만 있으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활용을 통해서 구해내는 게 훨씬 좋지 이거는 너무 무의미하게 암기를 시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속된 세수의 합은 뭐 굳이 쓰면은 4분의 n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에 n 플러스 3 이렇게 되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연속된 4개의 수의 합은요. 4개의 수의 곱은요. 마찬가지 5분의 n에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나타나는데 n 플러스 3, n 플러스 4 이거 다 여러분들 방금 했던 거듭제곱의 합공식 이용하면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k 4제곱까지 쓰이긴 할 거예요. 근데 k 4제곱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항등식 이용해서 똑같이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그 항등식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배웠던 1 플러스 k의 5제곱은 k 5제곱 플러스 여기는 5k 4제곱 플러스 10k 세제곱 플러스 10k 제곱 플러스 5k 플러스 1 이거 이용해서 구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구해내는 과정이 조금 번잡스럽고 복잡하고요. 우리가 k 4제곱까지 볼 일이 없어서 사실 여기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아까 했던 거듭제곱의 합 공식 이용해서 충분히 구해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활용 부분들 자잘한 공식들은 많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크게 세 가지는 시그마 k, 시그마 k제곱, 시그마 k세제곱 이렇게는 꼭 알고 있어라. 그리고 오늘 했던 뒤에 했던 분수식으로 나타날 때 거기에 무리식으로 나타날 때 무리식은 어떻게 알아? 유리화하라. 분수식으로 나타날 땐 통상 부분분수 먼저 생각해서 부분분수로 찍고 규칙성 찾고 소거해서 시그마 없애라 라는 거 잘 생각하고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뒤에 올라간 과제 보고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